자, 이 경기를 제가 영상화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보데글림트가 인테를 상대로 더블을 달성했고요.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블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했을 테고,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, 사실 지난 시즌부터 보데글림트에 관한 강팀 바이럴, 얘네 원정 가면 미친놈이다 이런 바이럴 많이 돌아가지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정 갔을 때 빡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인테르가 사고가 날 수는 있다, 근데 홈에서 오면은 그 미천이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, 보데라는 황건적이 인테르를 개 때려잡았고요. 경기는 솔직히 그냥 한 줄 요약하자면 크로스 콘테스트 하다가 뒤통수 쳐맞음 라는 생각 딱 들어요. 이게 내용이 그냥 요약의 전부라 생각하거든요. 오늘 인테르가 크로스 횟수 자체가 지금 19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40%면은 43번의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거거든요, 대략적으로. 그 정도 시도를 했는데 막히고 이거 그냥 반복이었어. 계속 그냥 보데글렌티드 계속 쳐내고 걷어내고 그렇게 끝나고, 그리고 카운터 어택 빡빡 끝, 이렇게 해서 끝난 게임. 완전 내용 자체는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인테르가 크로스 잘 올리고 나서 못 주워먹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, 접근 방식 자체가 확률상 보데글린트의 내용이 좀 더 순도가 높았다고는 생각을 하고, 가두리 양식을 쳐놓고 많이 올리긴 했는데, 근데 실성은 좀 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. 실제로 점유율도 70대 30으로 이게 나뉘어진 것도 보면은 보데글린트가 아예 점유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점유 자체를 좀 포기해놓고 잠가놓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 리그컵 아스날하고 첼시 2차전 생각하면 되는데, 이거 심지어 지금 2점 차로 리드를 따놓은 상태에서 3대1 상태에서 지금 그 원정길을 간 거니까, 보데글린트가 진짜 멍청한 게 아니고서야 뭐 앞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, 실제로 그 공격 시퀀스에 관한 미련도 별로 안 보였던 채로 경기 운영을 해왔는데 인테르가 거기에 제대로 발리면서 먹히게 됐죠. 근데 이게 확률이 0.1%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시작할 때 보데글림트가 16강 본선 진출,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만 해도 성공인 팀인데, 왜냐면은 지난 시즌 실제로 본선 진출 못해가지고 플레이오프로 떨어져서 유로파리그를 갔다가 기적적으로 4강을 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 라치오도 8강에서 보데글림트한테 탈락을 해가지고 디렉터가 개빡쳐서 택시 운전사한테 하소연했던 내용이 화제가 됐듯이, 그때 했던 말은 뭐 페드로 로드리게스 말고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보데글림트한테 졌던 거를 완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갔었던 게 또 기사화가 됐었는데, 그 주인공인 보데글림트 원래 유로파리그 16강까지만 가도 이제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을 지었고요. 이거 확률은 무려 0.1%에서 0.3%에 해당된다고 하고, 근데 이게 왜 0.1에서 0.3이냐, 원래부터 센 팀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, 저로 하여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데글림트라는 팀을 지난 시즌 처음 들어봤고요. 이거는 많은 팬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, 실제로 지금 보면은 노르웨이 리그 자체가 랭킹이 14등이래요. 보데글림트랑 인테르의 랭킹 차이를 보니까 보데글림트는 35등이고 UEFA 랭킹, 그리고 인테르는 3등. 연간 총 매출이 10배 차이 나고, 연봉 총액 6.5배, 선수단 가치 11.6배, 그리고 이적료 지출이 16배 차이 난다고. 그리고 얘네가 지금 관중석도 제가 알기로 UEFA 리그 그 본선 기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원래 5,000석 규모였는데 억지로 넓혀가지고 8,000석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, 심지어 얘네가 또 웃긴 점은 인조잔디잖아요. 그래갖고 그 천연잔디랑 컨디션 달라가지고 인조잔디에서만 잘하다가 천연잔디 넘어오면 못한다는 말도 있었는데, 오늘은 천연잔디에서 보란듯이 깨부쉈고, 얘네가 챔피언스리그 최다 기록이 보니까 플레이오프 탈락이에요.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라는 게 16강 플레이오프가 아니라, 옛날에 저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4등 하면은 플레이오프 두 번째 단계인가? 거기를 진출하잖아. 거기 단계가 최대래. 한 번도 그 이상으로 간 적이 없네. 컨퍼런스 리그마저도 8강까지가 전부였대요. 일단 오늘 경기 배당 자체가 16강 2차전만 했을 때 배당이 지금 보데글린트 13배 찍혀 있고요. 그리고 1차전 역시도 인테르가 더 높았던 것 같고, 인테르랑 보데글린트 매치업 딱 붙었을 때 보데글린트가 올라갈 확률, 이 플레이오프 매치업만 봤을 때 5에서 10%, 인테르가 90에서 95%. 그리고 원래 객관적 성적 평가가 카이라트 있잖아요, 그 알마티, 걔네랑 비슷했대요. 30에서 32등이래. 야, 진짜 말도 안 된다. 그래서 보데글린트는 지금 돈방석에 앉을 상황인 것 같은데, 저 올라가서 맨시티 만난다? 그럼 이제 중계권료 진짜 세게 땡길 수 있겠죠. 1, 2차전 모두 글로벌 맨시티 팬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재정적인 투자, 그 재정적인 이득 정말 많이 벌게 될 거고, 만약에 뭐 스포르팅 만나 그럼 할만하겠지. 그건 이제 뭐 8강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. 그리고 그 보데글림트가 원래 승점 3점이었거든요, 그 리그 페이지 때. 정확히는 리그 6경기까지 치렀을 때 탈락 위기였는데, 거기서 맨시티 한번 후드로 잡고 알레띠 원정 가가지고 1대2로 잡아서 마지막에 2연승 딱딱 챙기고 기적적으로 올라갔대요. 알레띠는 심지어 1대2로 역전했어. 그 원래 세룰로트가 첫 골 넣고 그 다음에 2골 넣어서 올라간 거. 당시 상황이 승점 3점이었을 때, 리그 페이지 6경기 있을 때 탈락 확률 99%, 올라갈 확률 1%, 뭐 이랬대 당시에. 원래 오늘 경기 매치업에서 브리에가 좀 더 변수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나 생각을 했는데, 브리에의 전력이 좀 더 높다고 봤는데, 근데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멸을 해버리면서 세룰로트한테 선제골 먹고, 그 다음에 동점골 어떻게든 우겨 박은 다음에 후반전 운영 좀 밀려가지고
와가지고 역습에 다 털리면서 4대1이 나왔는데 이거 원정 이잖아라고 하지만 보데글림트도 원정 갔으니까. 그리고 인텔의 전력이 나는 알레티보다 조금 높다고 봤어요. 조금은. 근데 이제 보데글림트는 이걸 역전했고요. 지금 세리아가 완전 몰락하기 직전인데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내일 유벤투스랑 아탈란타 남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인테르가 뒤집혀버리니까 얘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. 나폴리는 이미 조기 탈락가 확정지었고 유벤투스 3점 차거든요. 아탈란타는 2점 차긴 한데 아탈란타는 보루센이랑 만나니까 진짜 이거 다 떨어질 것 같아. 완전 4대 리그긴 한데 4대 리그인데 뭐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그 정도 세이브 포인트만 딱 기록하는 정도가 돼버린 것 같아. 이게 그 한이 있다니까. 지금 와가지고 인테르 수준 낮아졌는데 이렇게 세리아 수준 낮아졌는데 이러잖아. 그러니까 지금 세리아 지금 멸망 각이 보여서 그 멘트가 나을 법한 건 맞는데, 근데 인테르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다 보면 빡칠만해요. 균 3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중에 2번을 결승까지 갔는데, 그리고 그 분데스리가 팬들도 그렇고 어느 팬이든 간에 저런 소리 하면 진짜 완전 긁혀해. 리그 내 단합심이 좀 있더라고. 아까 방송하면서도 말했잖아요. 바이언 팬들도 분데스에 관해서 프라이드 많이 느끼고 있고, 조금이라도 양앙리그 소리 나오면은 바이언 팬들이 가장 선봉장 서가지고 화내고 뭐 이런 것도 뭐 본인들의 그 위상을 좀 더 높이 사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 리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발끈하시는데, 뭐 세리아도 비슷하지. 라리가도 그렇고. 라리가 팬들도 뭐 세리아 팬들도 어디 팬들도 다 본인의 리그가 좀 더 평가절하 당하는 것에 관해서 진짜 많이 짜증내요. 어느 대회는 다 그러겠지만 어느 팬이든 다 그러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해하는 티가 많이 나는 데는 라리가인 것 같아. 라리가가 실제로 원래 패권 지고 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. 근데 그게 뭐 팬의 잘못도 아니고 좀 안타깝죠. 근데 나 이걸 좀 맞는 것 같아. 난 인테르의 팬이면서 세리의 팬이기도 해서 더 짜증난다. 챔스 조별 4위 딱 광탈하고 수구데토 먹은 콘테나 피올리 보면 솔직히 가오가 떨어진다. 8강 간 스팔레티의 나폴리나 16강 갔던 심자기의 인테르랑 비교하면 확실히 방구석 여포의 느낌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고 스쿠데토 먹으면 저 단계 5대리 가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. 그죠? 어느 대회 1등이 챔피언스리그 나가가지고 광탈해버리면 그럼 이제 그 리그에 대한 폄하가 자꾸 들어가게 되지, 반사적으로. 근데 토너먼트 가면 EPL 팀들도 힘 빠지지 않나. 리그 순위 경쟁 빡세서. 리그 내 경쟁 말고 리그끼리 경쟁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라 어느 리그가 그만큼 더 많이 진출을 시켰냐가 논점인 것 같아요. 일단 많이 진출시켰고 양으로나마 그래도 8강에 2팀은 올라갈 거 아니야. 적어도 8강 2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? 일단 16강에서 PL팀끼리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거든요. 첼시하고 뉴캐슬. 그래서 이거 2팀은 올라갈 것 같은데 8강까지. 아무리 광탈을 많이 때려박혀도. 근데 또 그게 있어요.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올라온 게 플레이오프가 난 좀 의리라고 보거든요. 실제로 약팀에 해당되는 경우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올라왔으니까.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 팀 말고 없고 나머지 5팀이 다 상대적 우위 포지션을 쥐고 있잖아요. 근데 그중에 약한 팀이 첼시랑 토트넘인 거지만 그 정도 빼면은 다 뭐 할만한데 충분히 8강까지는. 그래서 솔직히 난 2팀에서 3팀은 간다고 봐요. 8강까지. 그 이후에 4강까지 몇 팀을 진출시키냐가 또 관건일 것 같긴 해. 사실 그 리그 내에서 자부심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하고 단계는 4강이에요. 4강에 몇 팀이 있냐가 되게 중요하긴 해. 프리미어리그도 한때 그 UEFA 대회 다 장악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는 4강에 되게 많이 올렸어요. 라리가가 한창 잘 나갈 때도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고정적으로 박혀있고 4강에 거기 알레티까지 추가되는 꼬라지까지 나오니까, 그래서 라리가가 이제 막 패권 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4강에 몇 팀이 진출을 시키냐가 중요하긴 해. 근데 솔직히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어리그가 원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해요. 그러니까 뭐 자본적으로도 많겠지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. 근데 나중에 4강 가면은 어차피 더 정리돼. 4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에. 4강까지 몇 팀 진출시키냐가 제일 중요해. 그렇죠. 당장 지지난 시즌에 4강에 PL 0팀이었다 보니까 전 4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, 그 프리미어리그가 냉정하게 유럽 대항전 황금기가 딱 그때예요. 18, 19 시즌. 그때가 가장 좋았어. 그 챔결에 토트넘 리버풀 올라가 있고 유로파 결승에 첼시랑 아스날이 있었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. 제 기억상. 그때랑 지난 시즌도 괜찮았어. 4강에 아스날 한 팀,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다가 유로파 리그 결승 대진은 둘 다 이제 맨유랑 토트넘이었죠. 뭐 그런 식으로. 2021 시즌도 괜찮았지. 그때 첼시랑 맨시티 챔결에다가 맨유가 준우승하긴 했는데 비아레알하고 매치업 잡혔었고 유로파 결승에서. 4강에서 아스날이 있었어. 그 4강만 놓고 봤을 때도 PSG, 맨시티, 레알, 첼시였어요. 그래갖고 또 라인업 쟁쟁했던 거 보면은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. 그래야지 그 황부리그 소리 할 수 있어. 이래놓고 4강에 한 팀도 진출 못 시키면 황부리가 아니긴 해. 난 4강이 제일 중요하다 봐. 리그의 강세를 표현할 때는 얼마나 많은 팀이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냐도 맞는데, 근데 더 높은 레벨에 찍을 수 있는 팀이 몇 팀이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최상위권 우승 가시권에 있는 팀이 그래도 2팀은 있어야 그 시대를 제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냉정하게 아스날과 맨시티 둘 중 하나만 그 정도 퀄리티가 되지 예전에 레알 바르샤 그 느낌은 안 나니까. 기준점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긴 해요.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야. 가장 잘 나가는 기간 또한 짧을 뿐더러,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서 고점 또한 그 당시 라리가에 못 비비니까 더 올라가야 돼.